그 테이블 복사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국 역사 다큐멘터리로 만든 시리즈가 12개짜리가 비디오가 있는데 그거 사가지고 와서 비디오 틀면서 이렇게 계속 필기해가지고 사건 사고들 나열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다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주인공이어야 될까,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끝에 가서 잘 살 수 있다는 건 그건 기만인 것 같고 미선인 것 같아서 다 죽긴 죽어야 되겠다. 근데 언제 죽느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가장 행복한 날, 그것은 월드컵 개막식 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월드컵 개막식 날 다 이 주인공들은 죽게끔 하는 큰 폼을 잡았었죠. 발상부터 구성, 조사까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작가마다 이야기 시작점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저는 사실은 야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가장 견딜 수 없는 어떤 것에서 시작을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어떤 비주얼이라든가 이미지로 사실은 시작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통 작업을 하실 때 시작점이 그런 이미지로 시작이 되나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띠 같은 작품은 제일 먼저 출발을 한 게 제목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제목이 주는 서늘한 느낌이나 어떤 좀 날카로운 느낌 같은 거에서 계속 이미지업이 돼서 진행이 됐고, 야후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이렇게 벽돌을 쌓듯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야후 같은 작품은. 그리고 연시별곡 같은 작품은 흥부놀부를 역전을 시켜가지고 착한 놀부와 못된 흥부라는 설정을 가져와서 그 작품에서 이제 판소리 2의 대사들, 제가 이제 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판소리 2의 대사들을 어떻게 잘 구현을 할 수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연시별곡이 떠올랐고, 흥부전이 떠올랐고,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때 이제 서초동에 국립도서관 갔더니 국내에서 나온 판소리들을 다 채록을 해놓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투리들 나오면 그 밑에 주석이 거의 본문 내용이 이만큼이면 주석이 한 이만큼 되는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거의 다 써가면서 읽고 다 그렇게 준비를 했죠. 그 작품 같은 경우. 예, 왜냐하면 이 손이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만 그려왔기 때문에 내 손의 기억이 그림 그리는 데에만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쓰거나, 지금은 타이핑하면 그만이지만 스토리를 쓰거나 이럴 때 손 자체가 거부감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손 자체가, 그래서 손에다가도 글을 쓰는 기억을 이식을 시키자 해서 무조건 썼죠. 그때는 무조건 일기를 열심히 썼고,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버지 일기라는 것도 써보고, 하여튼 그때는 무조건 뭐가 생각이 나니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이제 다 지나서 스토리를 쓰거나 이런 게 내 체질적으로 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이제 타이핑을 내 작품을 하시는 그때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에서 시작을 하시는군요. 이미지에서 시작을 하거나.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끼의 원작자 윤태호 작가님 모시고 뻔뻔한 만화 작가와의 이야기 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무대에 나와 계신 분은 우리 만화 작가 윤태호 씨와 후배 만화 작가 이종범 작가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윤태호 작가님 있었다가 유료 웹사이트가 생기면서 그쪽은 이제 유료이기 때문에 뭔가 마음적, 심적인 방어막도 되고 이래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디지털 환경이라는 것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환경에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유료 사이트에 참여하게 됐죠. 그럼 이전에 작품을 쭉 하셨을 때는 작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사실 그 기간 동안은 작가라기보다는 아빠가 돼서 작품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 같은 게 없는 시기라고 제가 보는데, 그 시기가 그 다음 다시 작품을 낼 때 어떤 식으로건 도움이 되나요? 극복이 다 됐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뻐졌으니까 됐고, 저는 제 일을 해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는 거 보면 내가 이렇게 어를 빼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빨리 돈도 벌고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태호 씨 결혼 이후에 정말 태호 씨 개인적인 사적인 제 결혼식 사회자. 제가 태호 씨 결혼식에 사회를 받고 제 결혼식에는 태호 씨가 증인을 서주셨어요. 우리 그런 관계예요. 굉장히 가까운. 태호 씨 이제 옆에서 뚜렷하게 떠오르는 그 캐스팅 대상이 있는 배우가 한 명.
그게 혹시 류예국인가요? 예, 류혜국이라는 캐릭터는 박해씨를 맞죠. 예, 모델로 해서 작업을 했죠. 그러니까 박해씨 사진을 놓고 카피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스토리를 쓰거나 이제 인물을 제가 이제 이미지업을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군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 박해 씨의 연애의 목적이나 뭐 이런 데 나왔던 그 후줄근한 양복의 차림이라든지 아니면 그 질투는 나에게 네. 나왔던 그런 막 그 지질한 어떤 모습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얘는 약간 꽤나 진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박해일의 어떤 찌질한 모습 같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래서 만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박해일이 떠오를 정도의 류혜국 캐릭터가 완성이 됐길래 이제 다른 캐릭터들도 사실은 그렇게 가수 캐스팅을 하신 줄 그렇진 알았어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최종 캐스팅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그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그 신문 광고를 보다가 내가 이 신문 광고를 조금만 일찍 봤더라면 여기에 나오는 분들을 다 이끼라는 만화의 모델로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의성 흑마늘 광고가 나오는데 그 이제 농촌 실제 그 농부 아저씨들이 딱 나와서 정말 어색하게 마늘을 딱 들고 이렇게 서 계시는데 이게 정말 팩도 무람하고 이분들 정말 표정 거치시고 터프하시고 이런데 정말 이분들이 착하시고 온순하시고 이래서 다행이지 이분들 손에 홈이 들고 있고 낫 들고 있고 이런데 이분들이 조금만 나쁜 마음 먹고 있었다면 정말 이끼에 나오는 그대로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캐스팅 과정에서는 그 이장이 제일 큰 문제였죠. 그 다른 배역들은 워낙 그 충무로 쪽에서 많은 배우분들이 강우석 감독님이 연출을 하신다고 하니까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대요. 그리고 어떤 또 한류 배우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끼라는 영화가 이제 성격 자체들이 배우들이 그 등장한 캐릭터들이 다 세기 때문에 배우분들 입장에서 뭔가 자기 연기에서 색채를 뭔가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폼으로 갔었나 봐요. 그래서 캐스팅 직전부터도 감독님한테는 계속 러브콜이 많이 왔었고 그런데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냐면은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놀라는 캐스팅을 가져가야 이 작품은 성공을 한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정재영 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은 애초에 정재영 씨를 뭔가 마음에 두고 계셨고 제가 처음 감독님하고 미팅하러 영화사에 갔을 때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정재영이라는 친구가 요즘 연기를 너무 잘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류혜국을 생각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2장으로 캐스팅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영화사를 또 한번 갔더니 저기에서 이제 빡빡 머리 밀고 하얀 머리 붙이신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 다 끝나고 카메라 테스트를 받으러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바로 제 코앞을 이렇게 스쳐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징그러워 보였어요. 그 분장을 하고 나서 그 눈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혐오스럽고 징그럽고 뭐 정재영 씨 개인에 대한 표현은 아니니까 하여튼 짜증이 날 정도로 싫은 얼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다 정말. 그래서 영상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그림 그래픽을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런 다르구나 생각하는 발상이나 이런. 굉장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섞여 있어요. 아주 무서운 눈을 뜨고 뜯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보는데 사실 야후로 인지도가 올라가신 후에 인기로 웹툰을 처음 오셨을 때 저희 웹툰 쪽에 있는 젊은 작가들의 경우는 굉장히 참담한 기분을 맡고 오는 후배들도 있지만 또 많은 후배들의 경우는 어떻게든 이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뽑아내겠다 배울 게 있다면 어떻게든 배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입장은 언제나 등을 바라보면서 최고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께서 언제나 저희에게 그런 무서움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작품들 계속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